저는 지금 스택스를 매수하는 것이 지난 21년 사이클에서 솔라나를 1달러에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택스처럼 여러가지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좀 핫했던 스택스 테시스, 이제 스택스 투자학연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해외에서 나름 이름 있는 노스락 디지털의 할프레스가 작성한 논문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주목했던 말이, 저도 설레는 말이긴 한데, 지금 스택스를 사는 게 솔라나 일부일 때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제 생각을 쭉 섞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택스 홀더가 아니면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제 곧 반감기 오니까 스택스가 엄청 주목받을 거고, 이더리움 레이어 2 대비 스택스가 엄청 저평가돼 있고, 만약에 불장이 오면은 진짜 잘 될 것 같다. 지금 스택스를 사는 거는 빠져봤자 50%인데 오르면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가성비가 높은 투자인 것 같다. 라는 내용들이에요. 좀 이 말을 전문가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디널스의 등장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창의성과 혁신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덕분에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해온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드디어 실현시킬 때가 왔습니다. 롱 스택스 롱 칩시다. 스택스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중 가장 우수한 스택스 체인의 토큰이며 현재 2024년 3월 4일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한동안 주목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S 수용 곡선을 올라가며 생존해왔습니다. 이는 즉 가격 상승이 반감기에 따른 보안 감소를 상쇄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4년마다 2배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보안 예산은 큰 변동 없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4년마다 가격 상승에 의존하여 발행량 감축을 상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면 앞으로 5-6번의 반감기를 더 맞이할 때 전 세계 통화량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통화 공급이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자산이든 지수적 상승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올 때마다 가격도 2배씩 올라져서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해도 손해가 아닌 그런 구간을 잘 유지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매년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2배씩 뛴다고 하면은 막 비트코인 하나에 10억, 20억씩 이러면은 전 세계 통화량보다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말이 될까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보안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캡을 제거하고 테일 에미션을 도입하거나 두 번째는 온전히 토큰 발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수수료 풀을 생성하여 채굴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비트코인이 2100만 개 다 캐줘도 이제 채굴자 보상을 조금씩 도입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넣자 라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수수료가 나오게 하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쓸 수 있게 해가지고 트랜잭션 수수료로 채굴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자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하드캡이 그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핵심적인 셀링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를 제거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매력이 많이 감소할 거란 뜻이죠. 두 번째, 기존 백서에는 수수료 창출을 통해 장기적인 보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일 에미션을 구현하고 사토시의 원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캡을 제거하면 지속적으로 SOV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늘려가는 SOV의 목적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트코인의 장기적 보안을 확보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수수료 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테일 에미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수수료 풀을 생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가장 큰 암호화폐인 만큼 비트코인은 막대한 자본과 업계 베테랑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기반으로 구축된 암호화폐 경제는 상대적으로 작고 보다 포괄적인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기반 암호화폐 경제를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엄청난 기회를 의미합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 레이어는 결합성, 컴포저빌리티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엔 버겁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레이어 1이 아니라 레이어 2를 기반으로 구축해서 레이어 1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설계이며 이것이 바로 스택스의 역할입니다. 비트코인의 메인 레이어 2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RSK, 스택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이는 흔히 이더리움에서 얘기하는 레이어 2와는 차별점이 존재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레이어 2는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중 스택스가 전통적인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 가장 앞서 있습니다. 다른 체인이랑은 다르게 스택스 위에서가 NFT 발행도 제일 쉽고 디파이도 할 수 있고 BNS 서비스도 ENS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스택스는 가장 진보된 NFT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BTC 네이밍 서비스 또한 스택스에서 운영되고 있고 올해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많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 가지 레이어 2 중 유일하게 토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택스는 이더리움 레이어 2와 같은 일반적인 레이어 2가 아닙니다. 자체 밸리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현재의 비트코인 레이어 1 상태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레이어 1의 특정 신뢰의 가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검열 저항성은 스택스 서명자로부터 상속되는 반면 재구성 저항성은 비트코인 레이어 1에서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스택스가 자체 노드를 구현해가지고 돌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레버리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레버리지해서 스택스가 의미가 있는 건데 만약에 자체 노드를 또 돌린다고 하면 이 자체 노드에 공격이 들어오면 데이터 보안 자체에 결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는 자체 노드를 돌리는 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온전히 레버리지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스택스는 시스템에 STX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채굴자와 분리된 그리고 탈중앙화된 서명자 그룹으로부터 검열 저항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탈중앙 서명자는 비트코인이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이동하는데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비트코인 생태계에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예산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네이티브 비트코인 암호화폐 경제 개발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베이스 레이어에서 비트코인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비트코인의 보안을 강화하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오늘날 더 광범위한 비트코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자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스택스는 최고의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또 이제 스택스 사용자도 SBTC 같은 게 나오면 비트코인을 레이어 1, 2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 트랜잭션 수수료를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먹으면 장기적으로 채굴자들이 유지할 동인이 있으니까 사토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비트코인 레이어 1이 보다 전통적인 레이어 2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을 이행한다면 스택스 또한 이를 수용하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정의에 부합하는 보다 전통적인 레이어 2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택스의 TAM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스택스의 기존 개발의 혜택을 누리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택스가 되게 독특한 형태죠. POX라는. 아무래도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 만약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더리움 레이어 2처럼 가자 라고 하면 스택스도 그렇게 변화할 거다. 그러면 이런 독특한 형태가 없는 스택스는 시장의 선택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어쩌면 시장 점유율 TAM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2017년 프린스턴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스택스를 설립한 무니브 알리와 라이언 시어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결합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무니브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 레이어 1에서 프로토콜을 구축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문화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택스와 함께 이러한 관점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많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스택스는 올해 말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며 전통적인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유형이 스택스를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카모토는 EVM과 솔리디티 같은 다른 코드베이스를 지원하는 서브넷을 생성하여 생태계 개발에 또 다른 주요 걸림돌을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나카모토 릴리즈는 합성 비트코인, 이제 SBTC나 뭐 XBTC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스택스 네트워크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더 많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택스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트코인 레이어 1 케이던스에서 발생하는 블록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인데 나카모토 릴리즈는 실행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에서 단 몇 초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을 구현할 것입니다. 스택스 핵심 개발자들이 프린스턴 컴퓨터 과학자들과 함께 개발한 이 획기적인 기술은 비트코인 블록 사이의 시간 경과를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버금가는 비트코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시장 규모를 막대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넷은 스택스 베이스 레이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탈중앙화와 속도 사이의 절충점을 모색하여 블록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올해 말 4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계획될 업그레이드를 종합해보면 스택스의 성능에 큰 개선이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결합성과 효율성을 지닌 레이어2가 탄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택스 레이어2는 비트코인 레이어1을 변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레이어2이며 현재 실현 가능한 상업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했던 얘기랑 맥락이 비슷하죠. 이제 올해 말에 있을 SBTC와 나카모토 릴리즈는 기존의 비트코인 레이어 2인 건 알겠는데 너무 사용하기 힘들고 너무 느리다라는 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5초에 하나씩 블록이 나오니까요. 무엇보다 서브넷도 이제 도입이 되니까 EVM에서 개발되던 기존의 레이어들도 스택스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정말 비트코인 레이어 1의 개발이 눈부시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 관점에서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즘을 비난하고 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보안과 관련하여 직면한 현실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창의성과 혁신이 더 많이 수용되면서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더욱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최근 비트코인의 오디널스가 출시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디널스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개별 사토시에 데이터를 각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티브로 각 사토시를 고유한 NFT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유틸리티는 새로운 사용 사례들이 구축되면서 폭발적인 활동량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비트코인 체인 사용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는 지난 한 달 동안 3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스택스 레이어2에 구축된 비트코인 네이밍 서비스의 빠른 상용화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스택스의 급격한 활동량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옛날에 비트맥시들은 비트코인은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무조건 전송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오디널스가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고, 그동안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오랜 고민이었던 이거 트랜잭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나중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어떻게 보상해줘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이 오디널스가 큰 역할을 했죠.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디널스가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생긴 두 가지 추가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개발과 영감이 생겨나면서 커뮤니티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 위에 구축된 보다 포괄적인 생태계 개발에 사람들이 관심을 다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에 직접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드러났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레이어2 생태계가 필요함을 더욱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눈에 띄는 비트코인 레이어2 스택스를 발전시키는데 사람들은 자본과 노력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스택스를 기반으로 구축 중인 팀은 30개가 넘으며 올해 말 출시될 나카모토 릴리즈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변화로 인해 더 넓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스택스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활성화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때를 보면. 지금까지 스택스에 대한 펀더멘탈을 다뤘으며 투자 관점에서 스택스 토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관심 있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다른 토큰들과 달리 스택스 토큰은 실제 가치가 발생합니다. 스택스는 POW와 다소 유사하게 작동하는 POX 전송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는 스택스 거래를 검증하지만 무료로 배출량을 받는 것이 아닌 각 블록에 대한 스택스 보상을 받기 위해 스택스 블록에 비트코인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을 사용하는 통화는 비트코인이며 이 비트코인은 스택스를 네트워크에 커밋하는 스택스 스태커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채굴자가 거래를 검증하면서 나오는 보상을 받지 않고 일부는 채굴자의 비트코인 입찰을 통해 스택스 보유자에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스태커들은 실제 비트코인 수익률이 생성되며 이는 네트워크 활동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활동량이 증가하고 블록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채굴자의 비트코인 입찰도 증가하여 스택스 스태커에게 발생하는 실제 수익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충분한 매력 포인트지만 스택스 투자 사례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위험 보상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그놈의 거버넌스 하네 뭐 하네 하지만 스택스는 실제로 스택스를 스태킹하면 비트코인 리얼 일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더 매력적이냐면 플라이휠을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바가 있어요. 스택스의 가격이 오르면 스택스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해서 채굴자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쓰면
당연히 스택스를 스태킹한 사람들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스택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스택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쓸 거고, 그러면 스택스 가치가 올라가니까 스택스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러한 무한의 선순환의 곤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한 위험 보상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 그러니까 빠질 곳은 한정적인 것 같은데 오를 곳은 엄청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더리움의 가치는 약 2천억 달러이며 이더리움 생태계의 모든 레이어2의 합산 FDB는 약 6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008억 달러이며 그 중에서도 레이어2 생태계는 스택스뿐이며 그 총 가치는 현재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더리움 대 이더리움 레이어2의 비율은 3.33이고 비트코인 대 비트코인 레이어2 비율은 480배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비율이 더 낮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더리움은 구성 가능한 베이스 레이어에 더 적합하며 그 위에 놓이는 총 가치는 결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비트코인 레이어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당연히 개발하기 쉬운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트코인 비율이 144배나 높다는 사실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이러한 노력을 강조하고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은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 스택스의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토큰 가치에 대한 경쟁이 없고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몇몇 이더리움 레이어2의 거래의 가치를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비트코인 레이어2가 100억 달러에 도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44배 나는 차이가 조금 줄기만 해도 그 수혜를 스택스가 온전히 다 먹으면 충분히 100억 달러 정도는 도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스택스 투자 사례에 힘을 실어주는 두 번째 동의는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보안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생산적인 비트코인 생태계를 통해 더 큰 수수료 풀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이는 스택스와 같은 레이어2의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반감기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큰 화제가 될 것이며 많은 대규모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지션에 진입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반감기 유력 후보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작은 암호화폐 자산에 비해 베타가 낮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반감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에 직접 접선되는 토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소수의 토큰, 주로 스택스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풀에 집중되면서 소규모 자산에서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근본적인 관점 144배 어쩌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스택스의 투자 수익률 배수를 더욱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 관련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수혜주가 뭘까? 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이때 막상 투자할 게 스택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스택스가 반감기 수혜주로는 아직 적은 그릇밖에 안 돼서 이 적은 그릇에 수많은 투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훨씬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반감기 때 스택스가 마치 더 머지를 앞둔 리도 토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도 토큰은 머지를 앞둔 7에서 8월 6주 동안 토큰 가격이 무려 600% 상승했습니다. 만약 강세장 때 비트코인 생태계가 더욱 의미있게 발전한다면 저는 지금 스택스를 매수하는 것이 지난 21년 사이클에서 솔라나를 1달러에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택스처럼 여러가지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대칭 투자 베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감기 12개월 동안 스택스는 10배의 상승 잠재력과 50%의 하락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이분법적일 수 없고 그 사이에는 다양한 잠재적 결과가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두 극단 모두가 동등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봤자 반토막 빠질 것 같은데 오르면 10배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할프레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스택스의 토크노믹스는 시가총액 대비 FDB 비율이 0.75로 상당히 유리하며 대부분의 토큰 락업이 이미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스택스는 2019년에 최초로 SEC가 승인한 토큰 오퍼링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이미 탈중앙화되어 오늘날의 적대적인 규제 환경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습니다. 요새 SEC 어쩌고 이런 리스크에서도 적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스택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했던 말들과 비슷한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한 투자 의견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10배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지 않나. 그쪽에 좀 더 관점이 일치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해외에서도 진짜 이런 관심이 있구나. 이게 커뮤니티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